5일 만에 투자 가능한가요? 5일 만에 투자는 가능하다고 하루만 해도 될 수 네. 있겠죠. 사서. 네. 그렇다면 현장에 가서는 어떤 점을 또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저는 가장 중심이 되는 입지부터 먼저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또 이제 얼마 전에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 그 주인님께서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5일 만에 투자를 완성하는 방법이라는 글을 올리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조회수 아주 빵빵 올라갔는데요. 5일 만에 투자 가능한가요? 5일 만에 투자는 가능하다고 하루만 해도 될 수 네. 있겠죠. 사서 네. 뭐 하루 만에 잔금 치고 할 수도 있긴 근데 하겠지만. 그 좋은 물건을 고르기에는 5일이면 지금은 가능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5일이 아니라 50일이 걸려도 못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이제 그럼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제가 좀 아는 지역들, 제 앞마당들의 가격들을 좀 살펴봐요. 근데 그렇게 보다 보면 앞마당 중에서도 좀 투자를 하기 좋은 곳들이 있거든요. 앞마당이라는 거는 본인이 직접 임장을 다니고 네, 지역 맞습니다. 분석을 한 그 지역을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런 지역들이 몇 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 중에 지금 시세 흐름이 좀 괜찮은 곳도 있고 전세랑 매매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지역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은 더 많이 저평가돼 있다는 곳을 제가 찾아가지고 이제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시세 지도까지 그리는데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돼요. 네, 그러고 나서 이 지역 괜찮다 그러고 그날 부동산에 다 전화를 한번 해보는 거죠. 매물이 있는지, 전세는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좀 전화 임장을 통해서 부동산을 예약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가서 부동산에 다 가보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을 웬만하면 다 가봐요. 왜냐면 그 부동산에서 네이버 부동산에 올려놓은 물건들도 있겠지만 올려놓지 않은 물건들도 있을 거잖아요. 가지고 네, 있죠. 혼자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혼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물건들을 굳이 올려놓지 않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물건들까지 보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물건들을 몇 개를 찾았어요. 근데 거기서 바로 매수 결정을 하진 않아요. 집에 한번 와서 제가 본 곳들이랑 그리고 제가 아는 지역들의 다른 아파트들까지 같이 다 비교를 한번 해봐요. 그래도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지. 다 진짜로 저평가돼 있고 제가 이거 샀을 때 수익률이 얼마까지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봐놓고 나서 이제 물건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물건을 바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물건이 제가 원하는 조건과 맞는지 보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부동산에 전화해서 제가 원하는 조건에 가능한 물건들을 찾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제가 말을 하면 물건 가격을 깎잖아요. 그러면 다 깎이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물건 중에 여러 개의 물건 중에 깎이는 물건을 제가 그렇지. 골라야 되는 거죠. 그걸 잘 몰랐었는데 이제는 그런 걸 조금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물건을 찾게 되고 전세도 바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물건까지 선택을 해서 5일 만에 투자가 다 끝났어요. 세팅까지 다 끝난 경우예요. 어쨌든 5일 만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미리 공부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알아놓고 준비를 해놓으신 건데 그렇다면 이제 주인님께서 어떻게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고 계신지 또 저희가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초보 투자자라면 어떻게 투자 공부를 시작하면 될까요? 초보 투자자라면 제가 생각에는 저희 투자자가 해야 될 게 4가지가 있거든요. 강의 듣고 독서하고 임장하고 실전 투자를 하는 건데 초보 투자자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실전 투자만 빠지는 거예요. 그럼 독서랑 강의랑 임장인 거잖아요. 특히 독서 같은 경우는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거의 2만 원 안쪽 돈으로 그 작가의 통찰력을 다 배울 수 있는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큰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배울 수가 있는 그럼 거. 납부만 이후로 계속 책을 읽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네, 소플림 책도 읽었고요. 네. 보통 몇 권이나 읽으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무려 한 1년에 60권 정도 읽는 것 같아요. 한 달에 5권 정도? 네, 그 정도 지금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독서하고 강의도 듣고 있고요. 그리고 강의도 듣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임장을 할 때는 이제 강의 때 배운 걸 실제로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실제로 모의 투자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강의 때 배운 걸 실습을 해볼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이 3가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충분히 초보 투자자로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책이 중요한 건 알고 저희도 나오신 분들 모두가 책이 중요하다.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또 이렇게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시간을 없어. 없어. 책을 읽으려면 시간이 아, 없네. 진짜 맞아요. 없어. 시간이 없어요. 뭐 다른 일이 막 생겨. 근데 두윤이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책을 네네. 읽으려면 직장을 다니셨고 또 네. 투자 공부도 하셨고 또 결혼도 네네. 하셨고 육아도 하고. 그때는 육아를 할 때가 아니신가요? 월부에 들어서 월부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육아를 할 때. 아, 네네. 그러면 그런 시간 확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아이가 2명 있으시잖아요. 네, 아이가 둘입니다. 지금 둘. 네. 그때 독서 시간 확보 어떻게 하세요?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독서를 이제 습관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독서를 하는 시간을 냈어요. 하루에 1시간씩 독서를 해야 되겠다 무조건 생각하고. 하자? 네. 아. 그래서 뭐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이렇게 시간을 내서 독서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안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책을 갖고 다녀요. 책을 갖고 다니면서 조금 짜투리 시간 있으면 네, 책을 읽고 그리고 책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뭐 진짜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는 이북으로 읽어요. 그리고 운전할 땐 책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북을 오디오북으로 오디오 듣고 운동할 때도 네, 팟캐스트를 물론 많이 듣지만 팟캐스트 한 편이 끝나고 나면 이북 오디오북으로 바꿔서 듣고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계속 책을 봐야 한다는 거를 계속 의식적으로 하셨나 봐요. 네. 책을 읽기 위해서 시간을 낸다가 아니고 그냥 시간이 있으면 책을 읽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도저히 시간을 내서 읽는다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힘들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시간 핑계도 있긴 하지만 또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부동산 책이 많아요. 네. 아주 많아요. 다양하죠. 정말 다양해요.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그 네.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어렵거든요. 네. 나부만 말고 네, 우리 소콜님 책 말고. 저는 그 두 권이 그래요? 진짜 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네. 이유가 제가 처음 저자들이 봤을 다 때 모여 있어요. 네. 상황이 그런 거야. 양쪽의 저자님들이. 진짜 아니고요. 저는 한때 너바님 책을 매월 1일 날 읽는 책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매달 반복해서 읽으셨어요? 네.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 이 책을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당연히 이해를 못했을 거고. 근데 두 번째 읽으니까 제가 못 봤던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봤을 때도 또 다른 부분들이 보이고 네 번째 제 상황에 맞게끔 책에 그런 그렇죠. 내용들이 받아들이는 책들이. 게. 네. 그 실력이 쌓일수록 들어오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소쿨님 책도 마찬가지죠. 처음 봤을 때는 아예 느끼지 못했던 것도 두 번, 뭐 이런 책이 다 세 번. 있어. 그랬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배울 점에 잘 만나고 줄을 닦아놨어요. 근데 제가 줄을 긋지 않았던 부분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숨겨놨죠.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지금 표정이 제목은 모르지만 내용은 알차다는 거. 근데 제목이 약간 그런데 내용은 진짜 좋아. 쪼코춤이야, 되게. 쪼코춤. 네. 근데 내용 진짜 좋아요. 네. 그 두 분 책 모두 투자에 관한 내용들도 있지만 마인드에 관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 마인드도 잡을 수 있고 투자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았던 네, 그럼 것 두 같습니다. 권의 책 제목을 말씀해 주시죠. 네, 나무 맛이나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한다. 예, 그렇죠. 그리고 한 거는 네, 소쿨의 수도권 꼬마 아파트 청기 누설. 추천책이면 외우고 아니, 봐야지. 이렇게 지니까 다들 모르지. 준비해 왔어. 준비해. 아니요. 지금 벌벌벌 떨면서 수도권 꼬마 아파트. 제가 방송을 많이 봤어요. 근데 여기서 항상 사람들이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당연히 이걸 왜 머뭇거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오니까 우리가 코크님의 눈빛에 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거 뭘요? 아닙니다. 네. 네, 두 권. 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그리고 나는 좋은 책은 부동산과 꼭 맞벌이한다. 제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확실히 처음 읽었을 때는 아무 내가 그거에 대한 관련 상식이 없으니까 그냥 읽는데 배경 지식이 무턱대고 없다고 읽는데 그러죠, 보통? 네, 근데 이제 내가 뭐 강의를 하나 들었다거나 특히나 뭐 투자를 하나 진행을 했다거나 그러면 또 이 읽는 게 이해하는 폭이 그 깊이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많이 알게 맞아요. 됐으니까 많이 보이죠 이제. 네. 몰랐던 부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고 네,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책은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이 조금 있어요. 저 나부만 두 권 있어요. 고마워. 제가 선물로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친구가 선물했는데 거절했어? 반품. 두 권이네. 반품. 그럼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선물해 주세요. 아니 또 다른 친구한테 근데 해줄 책이 거야.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기적으로 보고 이제 보는 책들이 있어요. 이제 아까 전에 방송에 나왔던 아까 저기
마음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 책 살아라. 죽이죠. 그러니까 그런 책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번, 아니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 이런 거 같은 그거 경우는 너무 1년에 한 좋죠. 번씩 보는 것도 저도 그러니까 많이 그게 음. 근데 이게 짧은 시간에 여러 번 보는 것보다 음. 그냥 이렇게 되게 시간을 두고 1년, 2년 텀 두고 이렇게 보면은 그때 또 못 보였던 물건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맞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뭐 아까 뭐 주인님께서 예의상 또 제 책을 말씀드렸는데 좀 여러분이 좋은 책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항상 맞아요. 그렇거든요. 좋은 책을 좀 제가 책장을 몇 개 해놔요. 그래서 음. 거기는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제 또 임장 그 세 가지 중에 독서, 강의, 임장을 네네. 일단 반복을 해야 된다. 물론 실전 투자도 해야 되지만 근데 초보자 네네. 입장에서는 세 가지를 반복을 일단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임장을 갈 때 또 실제 그 가서 뭘 봐야 되는지 또 뭘 준비해야 되는지 또 요 부분을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임장을 가기 전에 또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보통 임장 가기 전에는 사전 임장 보고서 뭐 손품을 판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손품을 좀 많이 준비를 하는 편이고요. 전화품. 네, 전화품도 전화품. 있어요. 전화 임장도 같이 하고요. 전화도 손으로 하는구나. 귀품. 미셸님이 귀품이랬어요. 기쁨이 있다. 네, 손품을 파는 이유는 이제 실제로 갔을 때 보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의 인구를 제가 딱 스캔만 한다고 알 수가 그렇지, 있을까요? 그렇죠. 모르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인구가 많으면 좋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미리 사전 조사를 통해서 알고 가는 거예요. 여기가 인구가 얼마 정도 되고 수요가 어느 정도 되겠다는 걸 미리 파악을 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어느 지역에 갈 때 그 지역이랑 친하면 더 관심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뭐 신문 기사나 아니면 구글링을 통해서 그 지역이랑 많이 친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서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가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조사를 하고 사전 조사. 그 다음에 이제 임장을 간다. 네, 그리고 가격대 같은 것도 미리 좀 봐두는 거죠. 가격 시세. 네, 시세를 좀 봐주고 제가 아는 지역들에 대해서 다시 또 그 시세랑 비슷한 동네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동네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요. 그리고 실제로 갔을 때 제가 아는 지역들이니까 바로바로 비교가 될 거잖아요. 예,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임장을 떠납니다. 동별로도 비교를 해보고 구별로도 비교를 해보고.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저는 초반에는 그래도 네. 오래 걸리지 않았나요? 초반에는 많이 오래 걸렸죠. 한 5일 정도 많이 잡았다면 맞아요. 지금은 하루 정도면 오. 네. 아까 5일 만에 투자를 했을 때니까 네, 지역에 갈 때 조금은 더 시간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가서는 어떤 점을 또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저는 가장 중심이 되는 입지부터 먼저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랜드마크. 네,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사람들이 왜 그 지역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네. 비싼 아파트라기보다 그 지역에서 네, 선호하는 가장 선호하는 지역. 네. 그러면 상권이 있으면 상권이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유흥 상권이 있을 거고 조금은 공부 학원가들이 많은 상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상권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사람들이 그 상권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그 상권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지 네 그리고 소크림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밤에 한번 가보라고 하잖아요. 야간 임장. 네, 야간 임장. 낮이랑 밤이랑 완전 다른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2번을 가주셔야 돼요. 그리고 밤에 갔을 때는 이 길이 진짜 여자 혼자서 걸어 다닐 수 있을 밝은 건 좋은데 너무 화려하면 또 안 돼. 오, 맞아요. 그 화려하다는 게 맞아. 번쩍번쩍한 맞아. 네온 사인이나 유흥 시설이나 이런. 네. 처음에는 그냥 상권이 많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조금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좋은 상권이랑 좋지 않은 건전 상권이 상권과 유흥 비건전 비건전 상권이 비건전 상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건전. 그 지금 주인님은 한 달에 임장 많이 갈 때 며칠 정도 갔어요? 초반에? 예전에는 한 6개월 정도 임장 습관 기른다고 25일 정도 갔습니다. 6개월 달에? 동안? 직장 다니는데 20번에서 25번 세 한 달에? 매달? 매달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네. 했구나. 직장 다니면서? 네. 그때 그때가 애 있었어요? 네? 애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왜냐면 기업 활동을 했을 때였는데 그때는 그냥 퇴근하고 나면 임장지 가는 게 습관이었어요. 애 먹었겠다. 네. 맞습니다. 네. 집에서 반대하지 않아요? 특히 애를 그때 뭐 임신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가 처음에는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와이프가 이제 재테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 해봐. 왜냐하면 제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나 아니면 공부를 하다 늦게 들어오나 늦게 들어오나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나 네, 야근을 하고 늦게 똑같이 들어오거나. 들어오니까 다 늦게 어차피 들어오니까 넌 늦어. 오히려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왕이면? 도움이 되는 걸 하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찬성을 했는데 이제 애가 생기고 나니까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와이프도 애를 키우는 건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건데 제가 도움을 진짜 많이 못 줬어요. 음. 아마 네. 남편 미안해. 엄청 기다리게 돼요. 나도 엄마가 처음이야. 음. 미안해. 또 나도 이제 아빠가 막 처음이야. 저기 뭐야 저기 사모님도 일하시잖아요. 네 맞벌이에요. 맞벌이 그러니까. 네 맞벌이고 장모님도 거기 진짜 유학까지 많이 해야 도와주셨어요. 되니까. 네. 아 장모님이. 네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한 달에 20번에 25번 아. 임장을 그럼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한 제가 기버가 되고 나서 6개월 정도는 임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능한 한 많이 임장을 가려고 했어요. 퇴근하고 네 퇴근하고 퇴근하고 나서 그러면은 막 밤까지 하고 네 들어가는 정말 너무 힘들 때도 일단 그 임장지역으로 갔어요. 임장지역에 가고 나서 발만 살짝 짚고 온 적도 있어요. 정말 미안한데 진짜 집에서 거의 2시간 거리. 발 사진만 딱 찍고 온 거지. 네 사진까지 네 그렇게 거예요. 해서라도 정말 성실하시네요. 가야 제 의지를 조금이라도 나태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필수 과제였나요? 20개, 25개 발도장 찍는 게.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한 달에 20번 이상 임장 갔던 사람들이 다 너나이님. 10억을 찍었어요. 너나이님, 네, 저기 주인 조이님. 패키장님, 패키장님 맞아요. 네, 미셸님. 네. 그 차이네요. 음. 저도 역시 다르네요. 왜냐면 처음에 본인이 저도 사실 처음에 이제 투자할 때 그렇게 6개월 동안 다녔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는 내가 임장이라는 행위 자체가 너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보면은 그 행위가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부사장님이랑 뭐 이렇게 농담도 하게 되고 나중에 근데 처음에는 이제 대부분 다 얼고 맞아요. 또 젊고 부담스럽고. 이러니까 가면은 뭐 무슨 말 할지도 모르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그 일이 저는 중요한 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책도 너가는 전 책이 안 읽혀요 그런 분들은 책이랑 읽는 만나는 시간이 절제 시간이 많지 않은 분들이 되게 이제 그게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좀 조금 접해 보면 책 읽는 거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임장도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책 읽는 게 제일 쉬워. 임장도 사실 처음에는 되게 어렵지만 사실 주인처럼 해보면은 임장이 뭔가 이렇게 여행 같아요. 가서 이제 국내 여행이죠. 가서 주변을 보고 부산 들어갔다가 얘기 나누고 이제 사장님이랑 이제 다 물건 보고 집에 와서 투자하고 그냥 2억 올라 있고. 근데 돈 버는 여행이지. 육아보단 딱 쉬워요. 보면은 엄청 괜찮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근데 사실 그만큼 익숙해져야 돼 이게. 익숙해지고 내 앞마당이 많이 생기고 되게 얄밉게 지다 보니까 야 너 진짜 재수없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니 근데 근데 그게 너만이 시간이 얘기처럼 지나면 해줘. 근데 사실은. 사무직들이 저도 임장 다녀봐서 알아요. 사무직들이 외근직에 다 그런 거 아니야? 적응하는 게 그럼요. 힘들어 이게 맞아요. 약간 영업 같아요. 왜냐면 사람 내가 상대니까.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저도 사무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현장 나가서 또 뭐 이렇게 부동 사장님들이랑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행위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주임처럼 하라고 제가 이제 그때 권해드렸던 거는 그렇게 하면 익숙해지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임장이라는 행위 자체가 익숙해지는 시간은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왜냐면 그런 행위가 안 되면은 내가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멀리서 갔는데 이제 그리고 내가 투자한 적도 잘 모르고 투자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잘 모르고 투자하면 꼭 이제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안 오른다, 너바나 때문이다, 소콜 때문이다, 그래서 막 그런 얘기 막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지역을 잘 알게 만드는 거는 본인 많이 가보면 알아요. 투자는 셀프죠. 근데 부동산에 부동산 처음부터 잘 들어가지던가요? 왠지 아니에요. 사장님들이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되게 어서 친절하게. 오시게. 자네일비에 남겨놨네. 금매네 다 이렇게. 처음에 부동산 문 여는 것조차도 근데 어려웠거든요. 제가 기억하기에도 네. 되게 쑥스러워 많이 타시고 네 맞아요. 말씀을 그렇게 막 잘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되게 이렇게 네네. 낯을 가리셨어요. 초반 네, 처음 맞아요. 봤을 때. 제가 휴민트한테 들은 정보로는 이제 코크님이 그 소스쿨 뒤풀이 가가지고 소주 마시면서 야 너 나한테 한번 얘기 좀 해봐 막 부동산 온 것처럼 얘기 좀 해봐 너 200 못 넣으면 부동산 투자 못한다 막 그런 얘기하면서 내가 부동산 사장이라고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아이스 그렇게 해봐 들어와봐 이제. 소스쿨 들어봐봐 그래서 레디, 너 200 큐! 못 넣으면은 너 투자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코크님이 이제 막 그렇게 했다고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휴민트한테 막 들리더라고 이제 네 그랬는데 제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랬대잖아 거짓말에 그랬대잖아 지금 근데 실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랬는데도 이렇게 좀 습관을 만들려고 하고 매일 가다 보니까 이것도
되더라고요. 익숙해지죠. 네, 정말 익숙해졌어요.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 코코님 때문에 일을 악문 건 아니야. 내가 앞으로 다음에는 이제 만나면 꼭 제일 넣겠다 하면서 제가 아는 부동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다녀가셨더라고요 주인님이.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인님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되게 잘생긴 청년이 있는데 정말 예의 바르더라. 어떻게 알았어? 잘 알았어요. 들어보면 아니까. 그 사장님이 저랑 혹시 워낙에 정우성 닮지 친했어가지고. 않았나요? 워낙 비슷한 친했어가지고. 것 같고. 그러니까 잘생겼는데 또 되게 예의 바르더라 하면서 되게 칭찬을 막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또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멋지십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제 또 임장을 5일 만에 이제 완성하신 것도 결국엔 이제 임장원 다녀온 지역을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또 하신 거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임장을 다녀왔어도 지역 분석을 해놓고 또 이렇게 놔둬버리면 그 시세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세가 계속 움직이니까. 근데 그걸 계속 체크를 못하면 잊어버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싼지 비싼지 몰라요. 감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시세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근데 그렇게 그러면 모니터링을 계속 하신 거예요? 시세에 대해서도? 시세 트래킹은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네, 네이버 알람이나 아니면 호갱노 알람 같은 걸 통해서 관심 있는 지역들은 계속해서 알림이 오게끔 해놨어요. 관심 지역? 네, 관심 단지? 지역, 네, 관심 단지로 체크해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저 임장을 갈 때 보통 투자를 할 거라고 저 무조건 마음을 먹고 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가격대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저는 무조건 이 지역에 투자를 하는 걸로 마음을 먹고 가요. 비싼 지역에 가면 우리가 약간 네. 주눅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적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뭐 강남 쪽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정도의 금액, 저희가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5천 1억. 네, 네, 그런 시장이 있듯이 그런 시장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장이 왔을 때 저희가 임장을 미리 안 해준다면 투자를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 시장은 진짜 저희가 문이 열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맞아. 1개월짜리도 있어. 네, 그 문이 정말 짧게 열리면 그런 시기에 왔다 그러면 이제 임장해야지 하면 이미 늦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싹 다 알아두는 거예요. 미리 쭉 네. 하고 있어야 돼요. 뭐 소클리면 뭐 너바나님은 다 알고 있겠지만 저는 모자라니까 계속해서 시세 트래킹도 해주고 제가 안 가봤던 지역은 대부분 다 지금은 웬만한 지역들은 다 가봤어요. 그래서 가고 임장 보고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시세 트래킹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갔다 오면 그 다음엔 시세만 봐도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걸 싹 한눈에 내려다 보이죠. 왜냐면 그 단지 분위기를 아니까. 네, 맞아요. 임장이 사실은 눈으로 하는 게 발로 하는 거예요. 발로 가보면은 그게 기억이 나. 그리고 지도만 봐도 이렇게 3D로 딱 떠올라요. 여러 번 가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정도 돼야지 본인이 시세만 봐도 여기 지금 가격이 기회네라는 게 딱 잘 잡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가본 사람들은 내보는 사람 봐도 몰라. 맞아. 사실은 뭐 다들 뭐 요새 뭐 빅데이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현장을 보는 빅데이터는 그냥 눈먼 장님인 거야. 아무리 기회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덕배기에 있는 아파트는 딱 지도를 보는 순간, 시세를 보는 순간 쫑아리에 힘이 들어가죠. 갔다 와서 그 정도예요? 딱 보는 순간 역시 역시 땡겨. 우리 소콜 선생님 역시 고수님은 달라요. 역시 땡겨. 가보자는 가격 자체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꼭 가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갔다 온 지역도 계속 시세 트래킹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강의도 초반에는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배운 입장이니까. 네네. 혹시 지금도 그러면 강의를 들으시나요? 네, 저는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도. 저는 꾸준히 듣고 있어요. 아마 한 달에 2개 이상씩은 듣고 있는데. 진짜요? 네, 물론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서 강의를 듣는 것도 있지만 제가 들었던 강의를 다시 듣는 것도 있어요. 재수강을 하는 거죠. 열반 몇 번 들으셨어요? 열반 2번 들었습니다. 저 3번 들었습니다. 이 재수강을 하면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는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 맞아요. 책이랑 똑같아요. 책도 한 번 읽었을 때 몰랐던 거 2번 읽었을 때 좀 들어오는 게 있듯이 강의도 또 비슷하고 맞아요. 경험에 따라서 들리는 게 아예 다르더라고요. 소쿨님이 강의를 하실 때 저희 같이 아마 들었을 텐데 너무 너무 정말 재밌잖아요. 저는 웃었던 카리스마와 나도 재미와 다음에 강클 한번 해보려고. 진짜 다들 반해요. 너무 반해. 웃기가 좋아가지고 연기력 하면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네. 다시 팟캐스트 오시면 이렇게 하시거든 맨날 맨날 개그맨처럼 하시는데 대냄이시고. 그래가지고 나도 강클 한번 카리스마 해보려고 엄청나세요. 다음번에. 근데 진짜. 그때 소콜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강의를 하실 때 지금 웃는 사람은 하수라고. 지금 아마 중수 이상은 지금 마음속에 내가 무슨 깊이, 말인지 다 아니까. 아니까 깊이 박혀 있을 거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는 뭔지 저 몰랐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너무 어디까지를 재밌었어요. 몰라요. 진짜 진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개콘 보러 오는 기분으로 매 강의마다 온다고. 너무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스트레스 풀러 스트레스 풀러 뮤지컬 보는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소쿨님 강의를 좀 곰곰이 이해해 보면 맞아요. 정말 뼈 때리는 말뿐만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진짜 현장에서 진짜 배웠습니다. 몸으로 부딪혀서 알까 말까한 그런 이야기들을 미리 싹 알려주셔가지고 확실히 저희가 시행착오를 덜 할 수 있었던. 맞습니다. 많이 알을 까면서 만든 경험치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독서, 임장, 강의 외에 또 주인님께서 특히 강조하는 공부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저는 좀 복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떤 경험을 하고 나면 복기를 하는데 특히나 투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경험이라는 거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쉬워지고 실수를 덜 하게 되잖아요. 근데 투자는 저희가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금액의 자본의 그쵸. 한계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금액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경험을 할 때 가능한 많은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경험을 복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뭐 인테리어 경험도 해봤고 누수 경험도 해봤고 그리고 잠금도 해봤고 이런 경험들을 하나씩 전부 다 복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카페에 글을 다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그 다음에 실수를 훨씬 더 줄이게 돼요. 그리고 그 복기를 하는 만큼 전 복기를 처음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싹 다 써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잘한 거랑 잘 못했던 거랑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잘한 것도 이제 복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무슨 점에서 잘했고 다음에는 어떻게 더 잘할 것인지 못한 점은 더 복기를 많이 해야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가 있을지 다음에 이런 실수를 안 할지. 근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다음에 똑같은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전혀 실수 같은 걸 안 했어요. 특히나 저는 첫 1호기 때 누수가 좀 심하게 났었는데 그 누수 덕분에 다음 누수가 걱정이 안 됐던 거예요. 누수 경험도 많은데 첫 경험에 이제 노아님께서 좀 잘 알려주셨어요. 다 정리해 놓으니까 이제 메뉴화가 되죠. 네, 맞아요. 뭐 해야 되는지 A 경우 A-1, A-2, 네, 맞아요. B-1, B-2 이렇게. 뭘 해야 되는지 딱 스텝으로 딱 나오게 되니까 누수다 하면 이제 뭐 해야 되겠다 이게 딱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누수가 예전 처음에는 누수 딱 하면 너무 겁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누수하면 누수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경험을 했을 때 복기를 하고 다음에는 똑같은 그런 일들이 와도 쉽게 극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복기의 위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저한테 투자 전에 부동산 사장님 부동산 전에 뭐 여러 가지 막 되게 할 게 많잖아요. 매매할 때 또 처음인 분들은 되게 막 이렇게 겁먹잖아요. 진짜 생소하고 네, 그래서 뭐 제가 놓치는 거 없나. 그때마다 사실은 얘기하는 게 주인님 복귀 글을 보라고 주인 경험담 글. 왜냐면 주인님이 복귀를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고 진짜 꼼꼼하게 잘 해놓으셔가지고 초보분들이 한번 보고 가시면 부동산 가실 때도 훨씬 더 자신감이 넘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복귀 이렇게 한번 나중에 혹시나 본인이 매매 처음 하고 임대 처음 빼는 것 때문에 혹시 누수 나서 좀 힘들었을 경 같은 경우는 주인님 글 하나씩 다 찾아보시면은 아마 그 경험담 게시판 아니면은 아마 멘토 게시판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아마 쭉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아마. 그 10억 달성 경험담을 보면요 본인이 친절하게 링크를 걸어놨더라고요. 한 번에 다 원큐에 그 10억 달성담 그랬나요? 거기 클릭하시면 거의 링크가 3개가 막 걸려져 있을 거예요. 1호기 투자 복귀, 그리고 인테리어 복귀, 누수 복귀 해가지고. 네, 복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분들도 복귀를 하면서 그렇게 좀 시행착오를 줄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올려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누수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과정을 모르고 방법을 모르니까 되게 두렵고 맞아요. 겁이 나는 초보 겁이 나거든. 물어볼 사람도 없고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이 주변에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다행히 주변에 이제 여쭤볼 멘토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그걸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갔다 오라면 소콜님 갔다 오고 하죠. 전화해가지고 광주인데 좀 갔다 오세요 소콜님. 그러면은 알았어 갔다 올게. 거 알아요. 누가 지치시죠? 한번 갔다 오세요. 그래서 바람 쐴 겸. 네 감사했어요. 사진도 잘 찍어주셨고. 근데 그때 누수가 아래층에 네. 물이 완전히 맞아요. 그래갖고 천정이 천장이 내려앉은 내려앉았어요. 상황이었잖아요. 주인님 집에서 아래층으로. 네, 네네. 맞아요. 내려앉아갖고 밑에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좀 배운 대로 좀 잘하는 누수업체 찾아서 좀 원인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고 이제 원인이 그때는 인테리어 업체에 좀 잘못이 있었거든요. 수전 내림을 보통 하는데 시공을 할 때 호스를 잘라서
보통 내리게 되는데 그렇죠. 그 호스 부분에서 잘못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 싱크대 쪽이었었어요. 네네 네, 수전 네. 내림할 때. 네. 그래서 물을 뜰 때마다 이제 아래쪽으로 샜는데 그 양이 엄청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려앉죠. 천장이 네. 내려앉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부엌뿐만이 아니라 부엌 쪽에서 내려와서 거실 천장까지 다 내려. 1억인데. 아이고. 그래서 제가 1억일 때 좀 경험 부자예요. 네. 근데 그걸 복귀를 하고 나서 이제 좀 오히려 경험을 했던 근데 게 더 그때 잘 됐다는 제목도 생각이 다 이렇게 쓰신 것 같아. 1억이 투자는 경험이겠죠. 1억이 누수는 경험이겠죠. 이렇게 되게 네.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쓰셨더라고요. 네, 일단 그런 걸 마음은 아팠겠죠. 일단 복귀를 하면서 이제 그 경험을 하고 경험을 넘어섰잖아요. 그런 음. 때부터는 이제 그게 벽이 아니게 맞아요,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걸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이걸 극복을 할 수가 있는 좀 원동력이 맞아요. 누수를 있더라고요. 경험하고 나면 이제 애지가는 거 어려울 게 없어. 어려울 거 없어. 맞아요. 실리콘 뭐 타고 물이 들어. 아유 그거 괜찮아요. 외부 포킹하면 코킹하면 돼. 돼요. 맞아요. 30만 원이면 끝나요. 이렇게. 평당 10,000원이야. 가격도 딱 얼마인지 딱 알고 맞아. 처음에 모르잖아. 이거 진짜 큰 거 아닌가? 맞아요, 이거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수도꼭지 곰팡이 있으면 큰일 난 줄 알고 막 이렇게. 네, 락스 맞아요. 닦아내면 돼. 맞아요. 그래서 저 그것도 알고 나서 진짜 사방에 곰팡이가 있는 물건도 싸게 샀어요. 일반인들은 그런 걸 또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더 혹시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되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셨군요. 그럼 또 이제 지금 벌써 시간이 금방 진짜요. 지나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4년 만에 10억이라는 자산을 만들기까지 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또 투자 공부를 하셨는지 또 실전 투자 사례도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또 이제 내 집 마련과 투자 어떤 게 먼저일지 또 수도권과 지방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또 투자자로 10억을 만들려면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저희는 이제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